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 같이 알아봅니다. 자, 어떤 물체의 위치가 특정 지점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매번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설명하기가 매우 힘드니까 그런 지점이 모두가 동의하고 알고 있는 원점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이런 위치다라고 얘기하면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매번 이런 방향으로 2라는 크기, 2m, 2cm 뭐가 될 수도 있는데 2라는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불편하겠습니다. 물론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2라는 크기에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방향이라는 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익숙한 좌표계를 설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점이 여기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축,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축을 설정했을 때 이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요게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저 지점의 좌표를 얘기함으로써 저 지점의 좌표가 루트 3, 1이다 라고 얘기만 해주면은 바로 이 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좌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게 원점으로부터 이런 지점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도 담고는 있지만 이것이 원점으로부터 이런 지점에 있다는 위치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좌표 표현 하나 속에 이게 0부터 루트 3만큼, 0부터 1만큼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 간 지점이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좌표적 표현은 원점 기준으로의 종점까지를 각각 원점, 시점, 종점을 그 해당 위치, 좌표로 하는 벡터량 자체를 얘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다면은 루트 3,1이라는 것, 요 표현 자체가 어떤 벡터량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매번 좌표를 써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향으로의 좌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특정 방향으로 1 크기를 가지는 벡터를 하나 얘기하고 또 수직인 방향, 이런 방향으로 1 크기를 가지는 단위 벡터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 벡터의 몇 배 지점과 이 벡터의 몇 배 지점으로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공간상의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위 벡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보통 이게 X축, 그의 수직으로 윗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X방향 단위 벡터, 요것을 Y방향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X 햇이라고 쓰거나 Y 햇이라고 쓰는 것 요게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X 햇 또는 Y 햇이라는 단위 벡터 각각이 또한 원점으로부터 1,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위쪽으로 간 지점이기 때문에 또는 표현으로서 1,0이라고 좌표 자체만 써도 원점을 시점 이런 좌표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0,1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요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벡터를 X 햇, Y 햇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좌표를 특별히 이름을 지정해 주지 않고 그냥 오른쪽 방향의 단위 벡터, 그의 수직인 위쪽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는 건 굳이 아니고 이게 뭐 T축, 이게 V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지 하고 임의로 쓰는 거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표현으로 I 햇, J 햇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물리량으로서 X, Y 위치를 표현하는 거다. 뭐 가상의 시간에 대한
속도 값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냥 뭐 이런 거는 수식 다룰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할 때에는 뭐 이거를 지금은 일단 I hat으로 놓고 일단은 J hat으로 놓고 풀이를 하자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X축이고 Y축이어서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X hat이었다. Y축 방향으로 Y hat이었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루트 3 X hat 더하기 루트 3 Y hat 이라고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축을 어떤 의미로 쓰는 건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루트 3 I hat 더하기 요거 1이죠. 1 J hat이다 라고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X hat이라는 거는 1,0과 완전히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Y hat도 0,1과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나는 것에 자꾸 루트 3,1 지점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또는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돌아간 지점으로서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표현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극좌표계 형식 또는 극좌표계에서 표현한다 라고 하자는 건데, 그럴 때 극좌표는 보통 R, 세타, 파이 또는 R, 세타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R과 세타 값에 대해서 각각 써주기만 하면은 저 지점은 원점으로부터는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이만큼 떨어졌을 지점 중에 특정 점이야. 그런데 각도로서 30도만큼 또는 6분의 파이를 더 많이 쓰죠.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동경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써줘도 이게 2,6분의 파이란 뜻이 아니라 2,6분의 파이라는 지점이란 뜻이 아니라 거리는 2를 가지는 원주상의 지점으로서 또는 그 구면상의 지점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점으로서 각도가 동경 6분의 파이 라디안, 6분의 파이 각 6분의 파이 도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합의는 했다고 했을 때 6분의 파이 라디안 되는 지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모두 같은 좌표를 나타내거나 그 좌표 자체로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모두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벡터의 표현으로 좌표 공간 안에 원점에 대해서 이런 지점 루트 3,1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P점의 좌표는 종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좌표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종점의 좌표를 표시한 것을 원점을 시점이고 좌표를 종점으로 가지는 그런 벡터, 위치 벡터를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개의 서로 직교하는 X hat, Y hat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P점에 대해서 극좌표계를 사용하면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2이고 여기까지의 각도가 30도 또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P점의 좌표를 2, 6분의 파이 요게 R 세타 파이는 잠깐 생략하면요, R 세타가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을 따졌을 때 P라는 점이 루트 3,1이냐 2,6분의 파이냐 이게 서로 혼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표기법에 관해서는 문제 푸는 동안에는 합의를 일단 이룬 다음에 이거 직교좌표계로서의 표현이고 이건 극좌표계로서의 표현이야 라는 것들을 같이 정의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크게 혼동할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다면 Q점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Q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의 좌표가 2,2루트 3일 지점이에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보면은 크기가 4이면서
60도 3분의 파이 라디안의 동경을 가지는 뭐 이런 지점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Q점이라는 것은 보는 것처럼 4라는 거리 떨어진 원점에서부터 4라는 거리, 극좌표기에서는 극점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냥 혼용해서 써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4라는 거리 떨어진 지점으로서 X축 또는 가로 방향으로부터 동경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곳일 거기 때문에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Q점에 대한 설명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봤더니 P를 표현한 좌표, 종점으로서의 좌표 표현에 대해서 각각 2배만큼씩이 됐네요. 2의 2배, 6분의 파이의 2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것이 이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2배 거리이면서 각도도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요 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극좌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어떤 단위 벡터들을 이용해서 곱하기 얼마 한 것의 합이라는 꼴로도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이런 좌표들도 뭔가 어떤 숫자 곱하기 r 헷 더하기 어떤 숫자 곱하기 세타 헷이라는 것으로도 또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요 r 벡터와 세타 벡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원점 또는 극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 거리가 1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r 벡터의 단위 벡터 r 헷 벡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의됐는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만큼 떨어진 지점 중에 하나야 라는 것만 얘기를 했더니 r 헷이라는 것이 특별히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1이라는 거리를 가지는 것이 되잖아요. 세타 헷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 헷이라는 것을 요게 세타, 지금 라디안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타 값에 대해서 이만큼 배수한 것들로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세타 헷 1이라는 거는 각도가 1라디안이라는 거네. 1라디안이면은 뭐 한 이렇게 되는 것쯤 되나? 잠깐만. 그런데 이런 방향은 또 뭐냐? 이게 1라디안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야 되나? 이렇게 그렸어야 되나? 뭐 이런 것이 또한 정해지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r 헷 세타 헷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시점, 종점,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R 방향으로의 또는 r로서의 세타로서의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는 개념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방향을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어느 방향이야 라는 걸 얘기하기 곤란한 요소다 라고 하겠습니다. 표기법으로서는 이렇게 직교좌표계에 대응하는 표시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 것이 i 또는 j 벡터처럼 r 벡터가 어떻게 생긴 애니? 세타 헷은 어떻게 생긴 애니? 세타 단위 벡터는 어떻게 생긴 애니? 라는 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i 헷 단위 벡터, j 헷 단위 벡터들은 있기는 한데 방향과 크기는 1이면서 방향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r 헷과 세타 헷이라는 일종의 단위 벡터 유사하게 쓰이는 이 표기법상에서 쓰이는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벡터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벡터라고 얘기하는 게 곤란하기는 하다. 좀 곤란하다라는 거기도 하고 또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따지기는 합니다. P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 떨어진 거리, 물론 이만큼 떨어진 거리 중에 하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되는 지점이다 라고 그랬을 때 P점을 표현하는 그 와중에 이 r 헷 플러스 루트 3 r 헷이다. 루트 3 아니죠? 6분의 파이 세타 헷이다. 이렇게 쓰는 거.
이 r 햇 더하기 6분의 파이 세타 햇이다 라고 표현하는 중에는 r 햇이 요 방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요 방향인 벡터인 것처럼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r 햇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직교좌표계 표현으로서는 루트 3, 1 인 것처럼 지금은 표현을 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타 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P점을 얘기하면서 세타 햇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중에는 그렇게 정한 r 햇의 방향에 90도 동경, 90도 수직으로 되는 요거 여기다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점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1 크기를 가지는 벡터 요게 세타 햇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세타 햇을 지금 같은 좌표계 내에서 세타 햇이라는 것을 P점에 대응하는 걸 써줬을 때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요게 30도, 요게 60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거 2분의 1인데 다 빼먹었죠.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었었고 세타 햇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주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그게 각각 r 햇, 세타 햇이었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계속 해봅니다. Q점에 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Q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Q점에 대해서는 Q점을 극좌표계로 표시를 할 때에는 4r 햇 더하기 3분의 파이 세타 햇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별 문제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r 햇 벡터 세타 햇 벡터라는 거는 r 햇 벡터 크기는 1이면서 뭐 요거 세타 햇 벡터 크기는 1이면서 요거니까 뭐 이거 하면은 뭐 어디 지점 가리키겠냐라는 것이 지금 2배로 했을 때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나 조금 표현하는 게 곤란해지기는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줍니다. Q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R 햇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이면서 이거인 거예요. 크기가 1이면서 요거 친 것을 R 햇으로 쓰자. 아까 P점을 표시할 때의 R 햇이 아니죠. R 햇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Q점을 표시할 때의 R 햇이라는 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직교좌표계 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Q를 표시하기 위한 세타 햇이라는 거는 또 바뀌었어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크기는 1이면서 이렇게 되는 게 세타 햇이다 라고 해주자라는 겁니다. 세타 햇을 직교좌표계적 표현으로 종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주면 저 세타 햇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극점 또는 원점에서부터의 이렇게 되는 직교좌표니까 원점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종점으로 가지는 이 벡터 2다 라고 해서 P를 또는 Q를 표시하기 위해서 P점 R 햇과 세타 햇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그리고 Q점을 R 햇과 세타 햇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뭐 그냥 요거 2배 되고 요거 2배 됐네 하면서 여기 표현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이때의 P를 표현할 때의 R 햇과 세타 햇이 Q를 표현할 때 R 햇과 세타 햇으로서는 그 좌표계 속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P 표현할 때는 R 햇은 요거였고 세타 햇은 요거였는데 Q를 표현할 때는 요거랑 요거다 라고 바뀐 걸로 나타내 줘야지
되겠다. 이때에 대한 세타 해세 방향은 이쪽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교재에도 나와 있고 수학할 때도 조금씩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기는 한데, 아, 저렇게 단위 벡터라고 하는 r 햇 또는 세타 햇 뭐 이런 것들이 막 위치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달라져도 되느냐? 달라져도 됩니다. 단위 벡터가 뭐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일 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점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서 표현할 때는 r 햇은 요거, 세타 햇은 요거라고 정의하자. 여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r 햇은 요거, 세타 햇은 이거라고 크기는 1인데 방향을 각각 그렇게 지정하자라는 것들이 위치, 점들마다 다 달라진다라고 좀 해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각도를 나타내는 세타 값에 대해서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들이 그 각도 자체라는 것은 과연 벡터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각변이라는 것이 벡터냐라는 물음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각변이 자체는 일단은 벡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죠. 교재도 다 설명이 돼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잘 안 보고 넘어가요. 각변이 동경 자체는 그게 벡터라고 할 수가 없는데, Q점에서 그래도 R 벡터 뭐 이렇게 나온 거 그 크기는 일정하게 각도만 살짝 변하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세타에 대해서 세타 프라임 되는 동경을 가지는 과정에서 세타 값, 세타 프라임 값 이런 것들은 각각은 벡터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델타 세타, D 세타 요 각도 라고 하는 것은 세타 프라임 뭐 요런 휘어진 뭐 이런 동경을 나타내는 것에서 이건 벡터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세타였다가 세타 프라임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린 거는 거의 요거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경을 재는데 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세타 때에 비해서 세타 프라임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동경재는 이 곡선을 살짝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건 거의 방향이 이것인 직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D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벡터다. 벡터로서 역시 그래요. Q점에서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D세타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저쪽인 벡터다. 벡터 취급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또는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히 극좌표계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뭔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쓰던 표현법이나 이해하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특히 그런 부분, 그 차이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좌표계 설명 또는 벡터 다루는 방법, 용어 간의 차이들에 대해서도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